안녕하세요. 은평구 시골지입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평소에 책을 많이 보시는데요. 특히 주무시기 전에 늘 책을 보시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매우 좋은 습관을 지니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책을 이렇게 매일 읽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작품들을 또 이렇게 실제로 좀 찾아보시고 구매도 하시고 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좋은 책이 있으면은 본인께서 이제 읽으시고 좋은 책이 있으면 저한테 이거 한번 읽어봤니? 한번 읽어봐 이렇게 무심코 툭 건네주세요. 그래서 좀 색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표지 자체가 조금 만화 같잖아요. 만화 같은 표지인데 야 이거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구하셨나 보니까 베스트셀러 종합 1위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종합 1위라는 거를 이제 보고 아버지께서 이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야쿠마루 가쿠라고 해서 일본 작가가 쓴 추리 소설이고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읽어보니까 향후에 이제 영화화하기가 딱 좋은 아주 수많은 복선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정말 재밌었고요. 이 야쿠마루 가쿠 작가의 글솜씨가 매우 탁월했습니다. 정말 읽는 내내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쫙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니까요. 심심풀이용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도 됐기 때문에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분명히 영화화가 언젠간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한번 보면은 줄거리는 어, 이 주인공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바텐더예요. 바텐더. 바텐더로 근무하고 또 가정도 꾸리고 있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바텐더로서의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런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뭐 가족을 협박을 하고 어, 이게 딸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지금 예전에 약속했던 그 말을 지키길 바란다. 뭐 이런 익명의 편지가 막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이 분명히 과거에 뭔가 실수를 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밉보인 거나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뭐지? 이렇게 성실하게 바텐더 생활하면서 손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또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 계속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스포일러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15년 전에 어떤 약속을 한 거죠.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이었고 알겠다. 죽여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과연 왜 약속을 했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약속을 했고 또 그 이후에 15년 지난 뒤에 왜 이거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렇게 막 추궁을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미스터리.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출판사 서평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할까? 죄를 한번 저지르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꿈꿔서도 안 되는 것일까? 즉, 응징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음표를 던지는 일본 베스트셀러 추리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서평이 딱 맞아요. 정말 응징과 용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런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뭐 큰 경중의 차이가 있겠죠.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죄는 누군가의 원한을 살 만한 죄도 있을 거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그랬더니 저도 참 잘못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좀 미안한 사람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떠올랐습니다만 뭐 이렇게까지 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원한까지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 주인공도 내가 좀 옛날에 사고도 치고 좀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우리
가정, 우리 딸을 납치한다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내가 죄를 졌습니까? 라고 계속 소설 내에서 반문을 합니다. 스스로.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재밌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어떤 이제 그게 있냐면 그 글귀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원한을 가진 건 야쿠자뿐만이 아니잖아. 나랑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왔냐. 살인죄를 뒤집어 썼다고 너가 지금 살인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 응보를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냐. 와, 그러니까 주인공 궁금하시죠? 주인공 과거가 어땠는지. 뭐 꽤나 양아치 짓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살인죄를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살인죄를 뒤집어 쓰는데 그거를 도대체 누가 했는지 막 그거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과거 사람들을 막 만나거든요. 너가 날 협박했냐 이러면서 막 과거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다니는데 정말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과거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죠. 과거의 지인들을 만나면서. 근데 정말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불황인 생활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면 강도짓을 했다. 화려한 차림으로 혼자 귀가하는 여자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기 직전을 노려 억지로 밀고 들어갔다. 여성을 묶고 돈 될 만한 것을 물색하고 번뜩이는 칼을 들이대서 카드 비밀번호를 토해내게 만든 뒤 도망쳤다. 그런 짓을 반복하다가 네 번째 되는 사건에서 꼬리가 잡혀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계속 해온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완전히 뭐 최악은 아닌 게 뭐 사실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 그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성을 묻고 여성의 돈 될 만한 것을 훔치고 그리고 보통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행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뉴스를 보면은 근데 이 책에서의 주인공은 뭐 성폭행까지는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돈만 뺏고 이렇게 협박은 좀 세게 하면서도 뭐 상해를 가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돈만 뺏고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조금 그런 나쁜 짓을 양아치 짓을 정말 많이 한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지금 이제 15년 뒤에 개가천선하고 어떻게 개가천선했는지는 책을 보시면 되는데 아주 성실한 바텐더로서 생활을 할 때 이분의 생활은 또 이래요. 폐점 시간은 2시지만은 그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손님을 바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때로는 더 늦은 새벽까지 계속 손님의 푸념을 듣기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제 남동생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카페 폐점 시간이 됐지만은 손님이 있어서 손님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또 손님들이 나가야 청소를 좀 마무리할 수 있고 그래 뒷정리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만큼 퇴근 시간이 1시간 더 늦어지는 30분 1시간 더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주인공 책에서의 주인공은 정말 성실하게 손님의 푸념도 들으면서 손님이 떠나기 전까지 폐점 시간은 비록 2시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가게에 대한 애착도 상당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과거에 그렇게 했을까요? 왜 저는 과거에 그렇게 제 스스로도 좀 철이 많이 안 든 시기가 있어서 왜 저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읽으면서 제 반성도 많이 됐습니다. 가게 이름은 이제 그 바텐더 이제 동업자가 있어요. 그 동업자 이름이 뭐더라? 동업자하고 같이 이제 요리사 동업자가 있고 오치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업자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뭐 하여간 오치아이라고 하는 동업자인데 이 동업자하고의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또 재밌게 펼쳐지는데 이 가게의 이름이 히스입니다. 히스라고 해서 저도 처음 들어본 영어 단어인데요. 어, 서로 이렇게 동업자들끼리 얘기를 해요.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오치아이라고 하는 본인의 동업자 요리사에게 혼자였으면 포기하고 가게를 닫았을지 몰라. 하지만 너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어. 가게 이름도 너무 좋았어. 가게 이름을 주인공이 지었거든요. 히스라고 해서 그 히스의 뜻이 뭔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영국 섬에 그 영국 섬, 영국이 섬나라죠. 그 스코틀랜드,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지방에 황무지하고 이제 거기서 군생하는 키 작은 식물들, 초지들이 있는데요. 초목들이라고 하죠. 키 작은 식물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8월 하순에서 9월에 걸쳐서 그 황량한 대지에 히스라는 이제 키 작은 식물하고 엉겅퀴 꽃들이 막 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히스라고 합니다. 히스. 그래서 히스라고 하면은 히스라고 하면은 스코틀랜드 지방의 황무지와 거기서 군생하는 키 작은 식물을 딱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 그 예전에 어떤 본인 주인공이 어느 가게에서 근무를 할 때 스코틀랜드에 갔다 왔다는 이제 손님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대요. 이 스코틀랜드 이 지역을. 그러면서 황량한 대지 그 자체였는데 그 주인공이 딱 그 사진을 보고 그때까지의 내 인생과 황폐했던 마음을 어, 떠올린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황무지를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싶다. 그런 바람을 이 가게에 담았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 이름을 히스라고 했어요. 굉장히 멋있죠. 매력 있죠. 아마도 이 작가, 이 일본인 작가도 분명히 여기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히스라고 하는 황무지를 보면서 꽂힌 거겠죠. 아, 이거를 나중에 언젠가 내 작품에 좀 녹여내겠다. 이렇게 분명히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인공의 심정을 명확히 알려줘요. 히스. 그래서 그 황무지였던 주인공, 그 양아치 시절의 주인공의 마음이 가정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채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다시 황무지가 되고 뭐 좀 안타까운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요. 진짜 단숨에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꼭 추천드립니다. 어,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어, 야쿠마루 가쿠 작가였습니다. 오늘은 되게 짧네요. 이상입니다.